왜 하필 한국 남자니 지금 제정신이야? 당장 미국으로 돌아와. 이러려고 유학을 보낸 줄 알아? 엄마, 나 아기 낳았어. 와줄 수 있어요? 딸의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 들려왔을 때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은 쿵하고 내려앉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어요. 3년 전 한국 남자와 결혼한 뒤 연락이 없었던 소피아. 내 딸이 지금 아기를 낳았다고? 축하해 소피아. 늘 그렇듯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 속은 완전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그 멀고 낯선 나라에서 제 딸이 아기를 낳았다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해밀턴입니다. 미국에서 30년 넘게 음악교사로 일해왔어요. 인생은 늘 악보대로 연주되길 바랐고 딸의 삶도 그랬으면 했죠. 제 딸 소피아는 3년 전 한국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 키워온 내 딸이 먼 곳의 남자와 결혼을 하다니. 서로 다른 문화, 언어, 그리고 그 먼 거리 때문에 딸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의심했죠. 그 후로 우리 사이는 서먹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피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영상통화 너머로 들려왔죠. 엄마, 애기 이름은 원영이야. 그 말에 마음 한켠이 무너졌습니다. 작고 귀여운 아기가 화면 너머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정말 엄마가 필요해.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 그 말은 생각보다 쉽게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소피아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죠. 정말? 정말 오는 거야? 학교에 휴가를 내고 비행기표를 예매하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국. 뉴스와 책에서만 보던 낯선 동양의 나라. 거기서 과연 나는 잘 해낼 수 있을까? 캐서린, 이렇게 긴 여행은 처음이죠? 교감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한국이요. 손녀를 보러요. 그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학교에서 가족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 더욱 놀랐을 거예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마지막 한 번이다. 딸을 보고 손녀를 안고 그리고 돌아오자. 그저 한 번만. 긴 비행시간 동안 머릿속은 질문투성이었습니다. 소피아는 행복할까? 손녀는 누구를 닮았을까? 한국은 어떤 곳일까?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60년 인생 처음 겪는 큰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낯선 모습에 당황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머님,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고 그 옆엔 딸 소피아와 작은 아기 원영이가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재회. 처음 마주한 손녀. 심장이 쿵하고 울렸습니다. 사위는 깔끔한 인상에 유창한 영어로 정중히 인사했죠. 드디어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소피아를 안는 순간 눈물이 왈칵 솟을 뻔했지만 익숙한 습관대로 재빨리 감정을 눌렀습니다. 얘가 원영이구나. 소피아의 아기 때 모습을 꼭 빼닮은 사랑스러운 아기였어요. 타세요, 어머님. 사위가 안내한 차는 넓고 고급스러운 SUV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반짝이는 한강과 고층 빌딩,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내가 상상했던 동양과는 달랐습니다. 형미는 대기업 전략기획팀장이에요.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강남에 있어요.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를 지나 도착한 집은 넓은 현관과 대리석 바닥, 통유리창 너머 서울 전경이 펼쳐진 공간이었습니다. 구두를 벗고 들어가며 이 문화가 체감됐고 스마트 패널로 모든 걸 조절하는 침실에선 너무 놀라워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딸이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제가 막연히 그렸던 한국살이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식탁 위엔 붉은 갈비찜, 나물, 따끈한 국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형민이 직접 준비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머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전통 한식입니다. 대기업 팀장이 장모에게 요리를 해준다고?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식사를 하며 제 안의 고정관념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호기심, 그리고 기대감. 내가 알던 동양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르다. 그 사실이 낯설면서도 어쩐지 설렜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 잠들었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순간 내가 어디 있는지 헷갈렸어요. 낯선 침대, 낯선 방, 창밖엔 한글 간판이 걸려 있었죠. 맞아, 나 한국에 왔지. 어머님,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형민의 목소리에 급히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레 나가니 식탁엔 밥, 국,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계란과 토스트가 아닌 진짜 한국의 집밥이었습니다. 엄마, 저랑 같이 산책 어때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소피아를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이웃이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소피아 씨 어머님이시죠?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환영합니다. 순간 등줄기가 오싹했죠.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지?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여성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30년을 살아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일은 드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엘리베이터에선 또 다른 주민이 말했죠. 아, 형민 씨 장모님 오셨군요. 저희 집에 언제든 놀러 오세요. 천사호예요. 순간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친밀감이 마치 제 개인 공간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줬어요. 공원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조심해서 걸으세요. 여기 돌길이 미끄럽습니다. 또 어머님? 제가 언제부터 이 동네 전체의 어머니가 된 걸까요? 뉴욕에선 가끔 듣는 미세스 해밀턴조차 낯선 단어였는데 엄마, 한국에선 나이 든 분을 공경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어머니라면 더더욱요. 고개는 끄덕였지만 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존중은 고맙지만 이런 거침없는 친근함은 부담스러웠어요. 공원 벤치에서 앉아 있는데 낯선 아주머니가 도시락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어머님, 아침에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한국 음식이 낯설 테니 담백하게 했어요. 좀 드셔보세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음식을 받는다니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감사합니다만 왜 이러시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뭐가요? 그냥 이웃이잖아요. 서로 나누는 거죠.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뉴욕의 아파트 복도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을 살아도 이웃 얼굴 하나 모르는 그 공간. 엄마, 여긴 이계정이야.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이게 얼마나 따뜻한 문화인지. 정. 그 단어를 곱씹어봤습니다. 어펙션, 웜스, 제너라서티. 어떤 영어 단어로도 완벽히 번역되지 않는 그 느낌. 그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낯선 친절의 연속이었다. 모두가 나를 어머님이라 부르고 음식을 나누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인사한다. 친절한데 왜 불편하지? 이것이 정일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원영이를 안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소피아가 인터폰에 대고 물었습니다. 소피아, 나야, 엄마다. 문 좀 열어줘. 소피아가 긴장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그 순간 저 역시 긴장했습니다. 사위 김영민의 어머니, 그러니까 소피아의 시어머니가 지금 이 문 밖에 서 있는 거죠. 물론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피아는 그녀에 대해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형민의 어머니라는 말로만 조심스럽게 언급했을 뿐이었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섰어요. 60대 중반쯤 갈색 단발머리에 운동복 차림. 경쾌한 걸음과 활기찬 표정. 제가 상상했던 전통적인 한국 노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소피아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소피아 바쁜데 내가 갑자기 왔네. 근데 이분은?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해밀턴입니다. 소피아의 엄마예요. 영어로 인사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서툰 영어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민 엄마예요. 최혜순입니다. 전통적이고 엄격한 인상을 상상했는데 눈앞에 이 여성은 따뜻하고 솔직해 보였어요.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생기 넘쳤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차 좀 드릴게요. 소피아가 재빨리 중재하듯 말했죠. 애순 여사는 소파에 털썩 앉더니 바로 원영이를 찾았습니다. 우리 손녀 좀 보자. 아이고, 또 살이 쪘네. 잘 먹이네, 우리 며느리가. 그녀의 말투는 다소 투박했지만 원영이를 안는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저를 향해 말을 건넸습니다. 캐서린 씨, 뉴욕에서 오셨다면서요? 비행기 타고 오느라 힘드셨죠? 네, 조금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건 제 방식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애순 여사는 그런 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민이가 잘하고 있죠? 첫 아이라 많이 서툴러요. 저도 형민이 낳고 한 달 동안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녀의 말에 살짝 당황하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한국의 시어머니는 차가운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 가족 같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듣는 건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애순 여사의 솔직함엔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그녀가 들고 온 큰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반찬통들이 가득했죠. 이건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이건 두부조림, 이건 소고기 장조림. 캐서린 씨 좀 드셔보세요. 이 모든 음식을 나를 위해 준비했다고요? 무어라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더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은 손주를 보는 할머니잖아요. 그 말에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살아온 배경도 전혀 다르지만 우리는 지금 같은 아이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라는 사실. 그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연결이 불현듯 마음속으로 깊이 스며들었어요. 애순 여사는 떠나기 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캐서린 씨, 저희 집에도 꼭 놀러 오세요. 한국 음식 만드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녀가 떠난 후 이상한 감정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불편함과 따뜻함, 경계와 호감. 이름 붙이기 힘든 감정이었죠. 이것이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일까요? 낯설지만 따뜻한, 부담스럽지만 진심 어린 그 감정. 창밖으로 스며드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낯선 도시에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난 건지도 모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이라 하기엔 너무 이른 시각. 시계를 보니 겨우 새벽 5시였습니다. 피곤함에 몸을 뒤척이던 그때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형민이 원영이를 안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다시 눕다가 문득 궁금함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본 장면은 솔직히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형민은 능숙하게 분유를 타고 아기에게 조심스레 젖병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였죠.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형민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원영이가 시끄럽게 해서 깨우진 않았나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고 고지어 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세요? 네, 아침은 제가 담당해요. 소피아는 밤중 수유하니까요. 미국에서는 드문 일이었어요. 특히 이렇게 바쁜 직장인이 육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다니. 회사엔 괜찮으세요? 아침 출근은 늦지 않나요? 형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재택근무가 많아졌어요. 오늘도 오전엔 집에서 화상회의해요. 아직은 육아휴직까지는 필요 없고 이 정도는 할만해서요. 그 말은 몇 시간 후 실제로 증명되었어요. 서재에서 노트북을 펴고 회의를 시작한 형민. 유창한 영어로 발표를 이어가다가 원영이가 울자 조용히 양해를 구하고 아기를 안아달래는 모습까지 자연스러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미국은 훨씬 더 형식적이에요. 남자들은 거의 육아에 참여하지 않죠. 그때 소피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한국도 완벽하진 않아요. 형민이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요즘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젊은 세대는 변하고 있어요. 오후에는 원영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아기를 혼자 돌보는 것도, 그 작은 존재와 눈을 마주하는 것도. 하지만 그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쥐는 순간 냉철하고 조심스럽게만 살아왔던 제 인생의 단단한 벽 하나가 그 작고 부드러운 손 안에서 조용히 녹아내렸어요. 딸이 아기였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늘 바빴고 이런 소소한 순간들을 자주 놓쳤죠. 할머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원영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있던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아예요. 형민 오빠 동생이에요. 사위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양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사돈께서 오셨다고 해서요. 오늘 저녁 식사 만들어 드리려고요.
현아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옆에 섰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사돈께서는 일하셨어요? 네, 교사였어요. 지금은 은퇴를 앞두고 있죠. 와, 멋지세요. 저도 일하는 엄마예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면서요. 순간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싱글맘이라니 쉽지 않을 텐데요. 힘들죠. 한국도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현아는 칼질을 멈추고 잠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특히 제 상황에선 편견과 싸워야 할 일이 더 많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화려한 도시 풍경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고층 아파트와 기술의 이면엔 여전히 사회적 갈등과 고립 그리고 묵직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어머니, 오빠, 소피아 언니. 그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가족의 유대. 그건 어쩌면 이 사회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한 제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놀랍고도 따뜻한 가치였어요. 형민, 소피아, 원영, 그리고 현아. 작지만 다정한 이 가족의 식탁에서 저는 잔잔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삶에 깊이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한국. 이 나라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가족 중심적이면서도 개인의 삶 역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함께라는 가치가 놓여 있었죠. 그에 비해 미국에서의 제 삶은 얼마나 혼자였던가요? 그 생각에 문득 마음 한켠이 쓸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을 먹으며 소피아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모임 있어요. 같이 갈래요? 소피아의 말에 망설였지만 그래, 한번 가보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엔 음식과 웃음이 가득했고 소피아는 저를 자연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제 어머니세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낯설었지만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대화 속에 표정과 눈빛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원영이 정말 예뻐요. 눈이 할머니를 꼭 닮았네요. 그 말에 마음이 찡했죠. 누군가는 직장 고민을, 또 다른 이는 시어머니 간병 이야기를 꺼냈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며 도울 방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진짜 공동체였습니다. 그 안에서 소피아는 독립적인 딸이 아닌 따뜻한 엄마이자 친구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기선 소피아 씨를 원영이 엄마로 불러요. 그 말이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얼마 후 애순 여사가 도착해 말했습니다. 이분도 원영이 할머니예요. 미국 할머니예요. 미국 할머니, 그 호칭이 낯설면서도 마음을 물들였습니다. 이젠 나도 이들의 일원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 저는 물었습니다. 항상 이런 모임을 해? 응. 한국은 혼자보단 가치가 중요한 문화예요. 그날 밤 서울의 불빛 아래서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른 아침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님이 괜찮으시면 김장하러 오시래요. 김치를 많이 담그는 거예요. 힘드니까 안 가셔도 돼요. 김장? 처음 듣는 단어에 당황했지만 이미 호기심이 발동했죠. 한번 가볼게. 애순 여사의 집엔 배추와 커다란 통들이 가득했습니다. 앞치마를 건네받는 순간 정말 내가 김치를 담그러 왔구나. 실감이 났죠. 애순 여사는 전에는 김치를 직접 소금으로 절였지만 아파트로 이사온 이후에는 절인 배추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이 많은 배추를 직접 절였을 때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빨간 양념을 배추 사이사이에 한 겹씩 바르며 나는 한국의 전통을 손끝으로 체험했습니다. 손끝으로 세심하게 해야 하네요. 마치 연주 같아요. 최애순 여사가 저를 힐끗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연주? 전 음악 교사였어요. 30년 넘게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죠. 와, 대단하네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형민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 아이들 키우며 작은 식당을 했죠. 그 말에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여성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절이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애순 여사는 배추를 버무리던 손을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와 친해지기까지 1년은 걸렸죠. 소피아가 처음엔 어땠나요?
저도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무서웠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근데 소피아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한국말도 열심히 배우고 우리 문화를 존중하려고 애썼죠.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에 나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 이혼 이야기, 일에 매달려 살아온 시간들, 딸과 멀어진 관계, 그리고 다가오는 외로운 은퇴.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조용히 그러나 깊이 흘러나왔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애순 여사의 위로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순간 억누르고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우린 배추를 버무리면서 각자의 인생을 조금씩 버무려 갔습니다. 이날의 김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는 진짜 대화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소피아의 결혼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을 잃는 것 같았거든요. 애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형민이가 외국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걱정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인연이 생겼으니까. 보세요. 우리 손이 똑같아졌어요. 빨갛게 물든 앞치마, 김치통 앞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같은 손녀를 사랑하는 두 할머니. 이날의 김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진짜 교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속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재밌었어요? 소피아가 놀란 듯 웃으며 물었습니다. 옷까지 다 빨개졌네. 응,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 저도 웃었습니다. 애순 여사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저녁으로 갓 담근 김치를 맛보고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꺼냈습니다. 김장이라는 단순한 행위. 그러나 오늘 나는 진짜 소통이 무엇인지 배웠다. 말이 아니라 손으로. 설명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오늘 나는 손끝으로 마음을 나눴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원영이는 평소보다 더 많이 울었고 소피아는 바삐 움직이며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소중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애순 여사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한복에 다는 놀이개라는 장신구예요. 다음에는 다 같이 한복 입고 고궁에도 가요. 또 오세요. 현관을 나서려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 거죠? 물론이지. 마지막으로 원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잘 자라거라. 할머니가 또 올게. 소피아와 사위의 배웅을 받으며 비행기로 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열어본 사위의 편지에는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또 하나의 가족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 한 줄에 또 한 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뉴욕의 집에 도착해 짐을 풀고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애순 여사와 함께 만들었던 김치가 떠올랐습니다. 그 향, 그 맛이 그리웠어요. 며칠 지나면 더 맛있다고 했었죠. 노트북을 열어 김치 만드는 법을 검색했습니다. 절인 배추, 젓갈, 양념. 생소한 단어였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애순 여사의 미소가 떠올랐거든요.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에 가면 김치도 만들어보자. 아직은 서툴지만 너랑 같이 해보고 싶어. 손에는 애순 여사가 준 놀이개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과 정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다음엔 더 오래 머물러야겠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제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태어난 미국, 또 하나는 제 손녀가 살고 있는 한국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인 캐서린 씨가 경험한 한국의 따뜻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